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5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페이지 221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이죠. 그러니까 헤빙 노트를 쓰면서 더 강하게, 더 자주 헤빙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어제요. 그래서 그 감정이 강해질수록, 그러니까 편안함이 더 강하게 더 편안함, 강하다는 것보다 편안함이 어쨌든 더 지속되고 오래 이렇게 갈수록 돈과 행운도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치 못한 공돈이 찾아오거나 뜻밖의 행운을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리고 나는 현재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진심으로 돈을 쓰는 그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걱정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늘 돈 때문에 이제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심으로 그 순간을 즐기라는 거죠. 예, 그 지금 순간에 있는 것에 만족을 하면서 그래 이렇게까지 있는데 하고 만족하면서 편안한 지금 있는 것을 보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돈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보다 가장 짜릿했던 사실은 이것이었다. 나는 분명 부와 풍요로 향하는 흐름 위에 있었다. 여러분들도 분명 아마 부와 풍요로 향하는 흐름 위에 있을 겁니다. 이거를 잘 타셔가지고 내 것으로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쵸? 같이 함께 해요. 네. 그래서 여기 단락은 끝났고요. 그 뒤에 보시면 부루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서윤님의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날개를 펼치다. 뉴 밀레니엄에 도래하자 서윤은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갔다. 동양의 고전을 마스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서양의 고전까지 아우른 것이다. 이 분야를 보다 깊이 탐구하기 위해 서윤은 직접 미국과 유럽, 인도를 찾아가 그곳의 스승들을 만났다. 대가들이 교류하는 것은 그 옛날 강호의 고수들이 합을 겨루는 것과 비슷했다. 길지 않은 대화를 통해서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 내공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끊임없이 뭔가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도 계속 그러니까 내면을 찾는 그 공부를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쵸? 내공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내 원래의 이 물질, 몸이 아니라 본체가 의식, 에너지라 그래서 이 에너지를 더, 더 높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는 거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거. 네. 세상을 통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상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세상을 잘 살아. 우리 세상을 살잖아요. 그 세상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잘 살잖아요. 모르고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사가 되는데 그냥 의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의사나 이런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통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 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누리님. 뭐라고 오물오물 하는데 음속 오는 데어 있고 뭐라고 오물오물. 네. 그래서 세상이 뭐예요? 결국은 근데 세상을 통찰한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세상이 누구죠? 내 마음을 봐야 한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세상을 통찰하는 거. 세상은 결국은 나기 때문에 나를 통찰할 수 있는 거, 나를 볼 수 있는 거, 나를 볼 수 있는 거, 그쵸. 내가 사랑이어야 되는 거, 내가 사랑이면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랑이면 사랑을 보는데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어릴 때 그 상처로 인해서 신념체계, 믿음, 신념대로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념대로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상황을 만든다는 거. 근데 그거를 저도 계속 이렇게, 이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판단하네? 이렇게 느끼네? 이 신념에 딱 건드려 버리면 이 감정 있잖아요.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확 올라와요.
이거를 없애고 끊임없이 이쪽에서 없애야 돼. 그죠? 이쪽에서 끊임없이 없애야지 해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걸려요, 이게. 걸리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끊임없이 정말 한순간 싹 없애지 않은 다음에는, 근데 한순간 없애지는 분들은 전에부터 이 공부를 오래오래 했어. 그럼 빨리 없애겠죠. 근데 나도 그런 줄 알아. 착각하고 있어. 전에 공부를 얼만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좀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학원을 갔어. 학원을 갔는데 공부를 좀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죠. 전에 좀 예습을 했어. 그럼 쉽잖아요, 알아듣는 게. 아니면 더 많이 했어. 그럼 딱 보면, 아, 이게 무슨 문제가 뭐다라고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어요? 됐어요?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 틀려요. 하면서 이제 뭐, 그거는 하면서 드러나겠죠. 누가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전에 요새 오시는 내면을 보는 나를 성찰하는 거, 그죠? 나를 성찰하는데 나를 통찰하기 위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게 전에 오신 분들보다 지금 오신 분들이 더 빠르다라는 거죠. 저도 빠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요. 아, 그 빠르게 뭔가, 얘도 빨리 하고, 뭔가 빠르게 공부하려고 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그건 또 근데 뭐 공부한 게 어디 가진 않아요. 또 지금 들어와서 하시는 분은 하시는 대로 또 전에 공부하다가 왔겠죠. 편입해서 온 것 같아요. 전에 하다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통찰하는 거는 나를 잘 봐야 된다. 늘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저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밉다, 예쁘다. 한 사람을 봤을 때 이쁘다, 밉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쁘냐, 밉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선생님이 늘. 근데 이 사람이 예쁠까요, 미울까요? 보면은 다 누구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고 어떤 일이 있든지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내가 밉다라고 보는 거는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잖아요. 내가 생각한 걸 말하는 거고. 그쵸. 예쁘다고 보는 것도 그 사람의 생각에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는. 그쵸. 예쁘다는 생각은 예쁘다는 감정이 있고 예쁘다는 느낌이 있고 어릴 때 요런 상을 봤을 때 예쁘다라는 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 뭐예요? 결국은 다 내 마음에서 어릴 때의 사건에서 요런 상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 있지 않았어요? 저는 옛날에 신기했었어요. 정말 남자는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여자는 못생겼어. 너무너무 우리가 봐도 너무 키도 작고 못생겼어. 근데 둘이 너무 좋아해. 우리 이상하다 못생겼는데 근데 둘이 너무 좋아하는 경우 있거든요. 예전에 그럼 야 신기하다. 야 너무 에이 부자라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그거랑 다른 문제라니까. 야 이거 완전 부자 여자 부자만 좋아하는 거 진짜 웃기네. 빵 터지네. 여자가 부자 못생겼는데 여자가 부자면 라고 생각을 했었어 옛날에는. 여자 부자만 아니 근데 그 암만 부자라고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 어릴 때 사건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어릴 때 사건에 나한테 도움을 줬었는지 나한테 나쁜 어떤 영향을 끼쳤다든지 그게 어릴 때 3살 이전에 세팅이 된 거죠. 그랬을 때 벌써 딱 보고 못생겼던 이쁘던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마음이 가는 경우 안 가는 경우 못생겼다 예쁘다 다 뭐예요? 내 내 우주에서 내 생각에서 그러니까 사건에서 올라오는 거죠.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 분별하거나 어떤 사건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신념에 딱 걸려버리면 뭐예요? 듣기는 또 들어요. 저도 딱 걸려버려요. 신념에 뭔가 사건이 딱 생기잖아요. 3살 이전에 엄마가 동생 낳았을 때의 그 사건에서 딱 뭔가 연결되는 게 딱 걸린다. 그러면 너무도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문제라고 봐요. 그게. 내 문제가 전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 사람 문제야. 저 사람 문제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네 탓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 사건하고 딱 건드리지면 네 탓이고 평상시에 기분 좋을 때는 이게 건드려질 때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다가 사건이 딱 건드려졌을 때 네 탓이다 하는데 사건이 건드려졌을 때 네 탓인 게 빨리 내 탓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 그쵸? 네 탓이 아니구나, 내 거구나라는 게 빨리 돌아오는 그 시간이 되면 빨리 이제 세상을 이제 자꾸 통찰하는 게 나를 통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인제 답은 알고 있는데 진짜 걸렸을 때 '참 내 거구나.'라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느끼려고도 또 만드는 거고 하여튼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원리를 세상을 통찰해서 다 네 게 아니라 내 거라는 거를 가지고 오는 거 이런 답이 있다라는 거를 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세상을 잘 살아가는 정답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정답 안에 뭐가 있는지 파헤쳐야 되죠. 그 원리를 알고. 네. 기업이 운영되는 원리를 익히기 위해 연세에 대해서 경영학을 국가의 정책에 대해 알기 위해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저는 아직 국가 정책이나 뭐 아직 경영학에 대한 운영 기업을 운영하는 원리를 근데 저는 그냥 그냥 공부한 지 한 10 년이 좀 넘었는데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별명? 별명을 인제 붙여 드린 게 있어요. 천재라고.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천재 같아요. 모르는 분야가 없어요. 다 아세요. 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시냐?" 그러면 아니 그냥 그러니까 들으신 거 뭐 신문이나 이런 것도 많이 그러니까 신문 예전에 뭐 신문 어쨌든 그런 것들도 많이 그쵸. 박학다식이나 다식하신가요? 천재 같아요 그냥 천재. 아니 어떻게 뭐 각 분야에서 축구면 축구 뭐 있잖아요. 정치면 모르는 분야가 없으신 거예요. 신기해 가지고 제가 천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천재 선생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한 원리만 깨뚫고 나면 다 그 원리가 다 세상 사는 그 원리가 다 이렇게 통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원리를 가지고 하시다가 지금은 그 의식 세계에 대한 그 원리를 아시고 그다음 의식에서도 무의식 얘기를 하시다가 요새는 잠재의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의식과 잠재의식, 의식 세계를 완전히 통달을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도 쉽고 간결하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굳이 이 나이에 연세대를 갈 필요도 없고 서울대 대학원을 저는 갈 그것도 없이 그냥 쉽게 그냥 있잖아요.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죠. 싼 가격에 짧은 시간에 이 엄청난 것들을 배우고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더 관심을 가져 보세요. 세상을 통찰하는 데. 네. 그래서 거기에 더한 것이 엄청 공부하셨어요, 이분은요. 그쵸? 심리학, 사회학, 물리학 등 사회과학과 기초과학에 대한 공부였다. 근데 있잖아요. 이 의식의 세계를 알려면 오히려 너무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서 깨뚫으면 되는데 너무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도 믿음이 생겨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건강 상식에 대한 막 이런 거 의사 선생님 프로그램 있잖아요. 너무 보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래밍이 돼요.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건강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이쪽으로 너무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내가 믿고 있는 거라는 거죠. 믿고 있는 거. 나이가 들면 늙어야 돼. 믿죠. 보편적으로 나이 들면은 늙어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나이 들면 아파? 아, 나이 들면 아파는 저는 그거는 막 이렇게 안 들어왔었는데 나이 들면 아파도 있는 거구나. 엄마가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인제 엄마를 보면서 나이 들면 아파라는 거. 그게 그러면은 그거를 믿어요? 나이 들면 일찍 일어나? 그 좋은 거네요. 나이 들면 일찍 일어나. 내가 나이 들어서 일찍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예?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거잖아요.
잠이 안 와. 나이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모든 그냥 사람들이 통용되는 그냥 관습적인 세상의 어떤 믿음, 세상적으로 그냥 있는 믿음, 그거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요? 나이 들면.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딱 보냐면 인터넷에서도 왜 한 80, 90 되신 분인가요? 그 노부부 둘이 그냥 막 젊게 그냥 청바지 입고 탁 해 가지고 딱 나왔을 때 보면 와, 그런 분 보면 기분 좋지 않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이를 들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잠깐 그 러닝머신 타면서 봤는데 그 까먹었다 내가 이름을. 서세원 와이프 서정인가요? 그 서정희 씨가 요새 인제 그 이혼을 하고 자기만의 세상을 인제 이렇게 뭔가 누리면서 막 춤도 배우고 막 인제 그전에는 한 30 몇 년 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막 가정의 주방에서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방에서만. 그렇게 이쁜데 야, 그렇게 이쁜데 정말 너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라고 할 정도로 근데 야, 막 하여튼 그랬어요 저는. 남편하고 참 이게 그냥 이 생김새가 막 이렇잖아요. 근데도 '야, 이게 너 정말 이쁘다.' 그랬는데 30년 동안 주방에서만 있었는 거야. 그 외모를 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이혼하고 나서 세상에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TV로 봤을 때도. 한 30대? 뭐 이 정도 가치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제 나이가 서정희 씨가 59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9 인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 뭔가 방송을 하면서 뭔가 막 진짜 춤도 추고 댄스 배우면서 뭐 방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면서 야, 너무 와, 59 세. 그냥 59 세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나이가 옛날 같으면 나이가 들어간다잖아요. 그 59 세인데 뭔가를 30대 같이 보이면서 막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어떤 통상적인 관습적인 어떤 그런 믿음 체계도 내가 믿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60 넘었어. 60 인데 30 같이 보이면 누가 뭐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관리를 좀 하면서 정신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신이 젊어야 돼요. 정신이 자꾸 젊어야 되는데 뭔가 그래서 젊은 사람하고 놀면 재밌잖아요. 좋지 않아요? '아,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세대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내가 자꾸 '나이를 들면 늙는다. 나는 늙는다.' 그러면 늙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거에서도 내가 믿는 거. 그쵸.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믿는 게 우리는 세상 이전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 그다음에 내가 쇼크가 왔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쇼크가 왔었던 게 있어요. 그게 인제 정서적으로 믿어지는 내 신념 체계라는 거죠. 관습적인 것도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뉴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건강 관련된 거 뉴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뉴스를 딱 보면 더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저도 모르게 싹 이렇게 가요, 눈이.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걸 뭐하러 보지?' 부정적인 거. 그래서 안 봐요. 빨리 넘겨요. 그러니까 저도 딱 보면 부정적인 게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냥 '내가 이 시간에 부정적인 걸 봐야 되나. 내 꿈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나.' 하면서 그냥 넘겨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뭐예요? 믿음. 내 믿음. 믿음으로 가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보면은 너무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맞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옳아.'라는 게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다른 이 세상의 원리 있잖아요. 나를 통찰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럼 나를 내려놓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만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대학을 못 갔던 것이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던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공부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공부는 또 해야겠죠. 네, 그걸 하는데 지금은 저는 인제 이 세상의 원리, 나를 통찰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나를 내려놓는 거. '내가 나다.'라는 거 있죠. 내 생각. 내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게 어릴 때 신념이에요. '나는 여자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너지가 더 높은 게 그 뭐죠? 남잔데 여자 같이 하고 하는 트랜스젠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트랜스젠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나는 여잔데 남자인 것 같이 뭔가 나라는 그거에서 이렇게 배웠을 때는 나를 조금 뭔가 다르게 볼 때 인제 저런 분들이 더 의식이 높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를 지키는 게. 그쵸? 네. 그래서 동서양의 고전부터 이문학 및 실용문학, 수만 명에 대한 사례 분석까지 이 모든 준비를 마친 서유는 이미 구루로서 완성된 모습이었다. 최고가 최고를 알아보는 법일까? 최고가 최고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내가 최고일 때는 최고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좀 내려가져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내가 최고일 때 최고를 알아본다. 모든 것들은 뭐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의 믿음.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나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나를 버렸어. 배신했어. 뭐 했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새 이렇게 보면 '아 내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내 나랑 똑같구나.'라는 거를 또 보긴 봐요. 나랑 똑같구나라는 것도 보기도 보고 사건하고 이게 걸리기도 걸리고 그냥 막 혼재돼 있죠. 아직은 공부해 가는 과정이라. 저는 예습을 좀 덜 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 혼재돼 있는데 그리고 공부하고 인제 공부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녀를 가장 먼저 찾아온 이들은 세계적인 회사의 창업주들이었다. 창업주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노 회장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젊디 젊은 구루의 내공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내공을 한눈에 딱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인의 통찰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고 인사를 결정하는 등 자문을 구해 얻은 답을 즉각 실행에 옮겼다. 이런 분들은 뭐예요? 세계적인 회사의 창업주들은 뭐예요? 답을 얻고 나서는 뭐 한다고요? 즉각 실행을 한다. 즉각 실행을 하더라라는 거죠.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더라는 거예요. 젊은 분인데도 내공을 알아보는 거예요. 멋지다. 재계 리더들의 움직임을 보고 다른 부자들이 따라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대기업의 오너와 경영자, 그리고 투자자와 부동산 부자들이 앞다투어 그녀를 따라와 조언을 구했다. 서윤을 만난 이들은 그 뛰어난 통찰력에 감탄했다. 통찰력에. 저도 늘 감탄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 천재 선생님. 천재쌤. 천재 선생님이 통찰력 뭐 앞을 내다보시는 어떤 그 힘들 이런 거는 야 이거 완전 대단하잖아요. 그 맞아요 근데. 신기하다니까는요. 맞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맞지 않아요? 맞으니까 또 믿고 막 공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죠. 맞다니까요. 내가 나를 인정을 할 때 뭐 박선미님 막 계속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할 때 맞아요. 근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이 신념 체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틀려요. 근데 선생님은 내가 나를 모르는 무의식에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야지 돼요. 근데 인정하지 않은 분들은 맞지가 않죠.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찰력.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녀에게 주식, 채권, 부동산 중 어느 종목에 언제 투자할지를 물었다. 기업가들은 중요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핵심적인 인물을 기용하기에 앞서 그녀를 찾았다.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서윤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능한 일이었다.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도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찰력, 직관력, 예지력. 내가 나를 온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순수한 상태로 돼. 사랑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것들이 통찰력, 예지력, 직관 이런 것들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쵸?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서윤이 근데 그 얘기를 지혜가 생겨서 얘기를 해 드리면 믿어야 되는데
이게 막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시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오시라고 하는데 오시는지 본인이 선택하시겠죠. 네. 저도 바쁩니다. 근데 오시라고 하는데 저 요새 더 바쁩니다. 운동까지 막 지금 하기 때문에 더 바빠요. 제가 2월 달에 그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우리 사도님하고. 그래서 더 바쁘거든요. 근데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 시간 빼 가지고. 네. 오세요. 협박하면서 오세요. 네. 서인이 솔루션을 도출하는 과정은 음양이론, 모든 사물은 대립되고 상반되는 속성의 힘에 의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음양이론이래요. 네, 거기에 입각하여 설명될 수 있다. 그녀는 거시적 고찰과 미시적 분석을 종합해 그 사람이 택할 수 있는 초고의 전략을 내놓았다. 그것은 넓고 깊은 시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분석하고 개인의 장단점과 개성에 최적화시킨 솔루션이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나게 공부를 하면서 뭔가 통찰력이 생기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 제일 이 모든 세상에 딱 하나 단 하나 나의 본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의식이기 때문에 그 의식 하나만 딱 꿰뚫어 가지고 통찰만 해도 엄청나게 모든 것들이 많이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제가 부족한 거는 또 거기 분야에 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같더라고요. 그 세상에서도 다 내 것이고. 그쵸? 네. 그래서 이분은 또 이분대로 구루가 이제 세상을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다음 이제는 행운의 법칙. 행운의 법칙이에요. 5번째 단락. 인생의 변화. 인생의 변화입니다. 해빙을 알기 전까지 내 삶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전쟁터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전쟁터인지 몰라요.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전쟁터인지 모른다니까요. 신랑한테 막 분노하고, 그냥 신랑한테 있잖아요. 막 의부증이 있어서 저 인간이 그냥 나를 버리고 또 어디 가서 딴짓을 하나 하고 막 그럴 때가 고통이잖아요. 삶은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고통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고통에 붕덩 빠져가지고 고통을 즐기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남편하고 싸우다 보니까 어때요? 막 자존심 상하니까 말은 못하고 그냥 막 싸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옆에 있다가 피해를 보죠. 엄마 아빠 싸울 때 제일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그래야죠. 전쟁터 맞아요? 전쟁터. 있잖아요. 전쟁터, 고통. 근데 내가 고통이구나라는 걸 알면 아, 왜 이런 남편을 만났지? 왜 이런 부인을 만났지? 부인만의 그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직 내가 내 신념 체계에 걸렸을 때 아직도 100%의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게 있구나라는 걸 저도 보면서 그래. 나랑 똑같은데 나의 단점을 닮은 사람을 내가 아직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래서 계속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성찰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나를 결국은 세상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다 나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결국은 저도 의부증 때문에 남편이 떠나면 어떡하나 그러다 요새는 뭐예요? 저는 엄청 편안해졌는데 남편이 저 여자가 날 버리고 가면 어떡하나 하고 보고 있다니까요. 나랑 똑같은 걸 느끼는 거야. 그게 똑같은 거를. 그걸 보면서 어쨌든 전쟁터였다는 거, 고통이었다는 거, 삶은 행복이고 편안해야 되는데, 사랑이어야 되는데, 내가 고통인지를 알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전쟁터구나, 내가 이게 삶이 전쟁터인가? 행복인가? 행운 안에 있나? 그냥 행복하고 편안하게 있는가를 알 수 있다면 바꾸려고 하죠. 왜 그럴까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에너지 수치가 200 이상이 넘었을 때 내가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점점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 예,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이어야 되고, 내가 기쁨이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부도 들어오고, 사랑이니까 행운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 삶이 지금 전쟁터인가? 내 삶이 평화로운가? 한번 잘 보십시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평화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나를 못 살게 굴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오늘도요,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